2023년 들어서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시장보다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요. 남은 2023년에도 종목에 대한 폭발적인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 이유를 담았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큰 수익을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오늘 3월 2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6% 올랐고 코스닥은 0.56%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계속 약했는데 오늘은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런 이유는요, 일단 코스닥 종목들 중에 2월달 들어서 시장을 캐리했었던 2차전지 종목들의 장중 약세 전환이 하락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아야 될 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폭이 대략 15%에 가깝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장중 변동폭이 에코프로만큼 크진 않지만 장중 변동폭은 고가 3%, 저가 5%, 8%입니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더 강했기 때문에 조정폭이 더 큰 거죠. 이격이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 거냐? 이어집니다. 시황은 말씀드릴 때 자주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올라도 65,000원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주식의 특성상 65,000원을 넘어서 67,000원을 타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수급상 나오는 단순 변동폭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가 돌파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추세를 변화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삼성전자를 뒤집어서 하락시키기에도 지금 시장은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올릴 만한 수급도 없고요. 삼성전자가 6만원을 이탈해서 강하게 21년, 22년에 이어왔던 추세 하락 구간이 연장되기에도 지금은 하락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의 반등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만들어내는 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지 않죠. 그리고 강추세 채널에서는 꾸준히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이렇게 나왔었던 이유는 가격 요인 때문입니다. 가격 요인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실적이 더 싼가 비싼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22년도에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고 금리도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초대형 종목들이 실적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시장의 상승 하락 요인은 지금 1월 달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 이유는요, 가격 요인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 대비 가격이 싼가 비싼가 이 두 가지 요인 말고는 없습니다. 22년도에 긴축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하지만 추가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 구간은 어떻게 나왔다는 건 빼더라도요, 1월 달에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초대형급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긴축이 진행되고 주가가 고가에서 크게 하락했는데 실적의 하락폭이 주가의 하락폭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가가 언더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엔비디아 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엔비디아와 테슬라, 메타 플랫폼과 페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꼽으라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메타 플랫폼일 겁니다. 메타 플랫폼은 22년 1월 달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락 요인은 실적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 환경이 되었을 때 또는 어떤 금리 상황, 어떠한 매크로 환경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평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지금 현재 실적 대비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실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매크로 환경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는 건 가격이 최우선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기업단의 재료가 붙어야 되는 거고, 매크로 환경은 그 다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1년 10월, 나스닥 고점이 21년 말이죠. 최대 346불에서 저가가 108불까지 70%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고가 대비해서 77% 빠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AI 반도체의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경우에 엔비디아는 하락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지만 하락폭이 크게 가져간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가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실적의 저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1년 10월 나스닥 고가 구간에서 414불 하던 주가가 저가 73% 하락해서 8불까지 빠졌습니다. 23년 1월이죠. 하지만 실적은 어떻죠?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이 64%밖에 안 돼요. 주가가 훨씬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미국 시장 중에서도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서 유지되고 있었던 테슬라의 높은 PER을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프리미엄의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가격 100불을 가지고 실적 대비하면 싸지만 지금 반등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싼 주가인지 비싼 주가인지 모릅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 누구도 테슬라를 가지고 비싸다 싸다고 판단을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성장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이 높게 유지가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왜?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보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테슬라 실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월 달까지의 급락했던 움직임은 실적 대비해서 낮은 구간이었던 게 맞죠.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다면 반등을 확인했다고 해서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테슬라는요. 그리고 그 다음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21년 7월 달 고점 384불에서 최근에 88불로 또 8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어떻죠? 50%대 하락을 했죠. 고가 대비해서 22년 1월 달에 비등시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앞으로 무언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1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 요인은 실적 대비해서 아주 낮은 가격대였다는 겁니다. 페라리 한번 보시죠. 페라리는 21년 10월 달에 278불 고가가 나왔지만 지금 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실적 어떻죠?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죠. 부자는 계속 부자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1월 달 반등 전에 나왔었던 주가가 22년도에 좋지 않았던 매크로 환경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최대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나온 반등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소형주도 이런 로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단지 차트를 보고 가격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 구간을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고가에서 매물을 맞았지만요. 단기 급등은 재료가 반영된 것이고 재료가 반영된 이후에 형성된 주가는 실적과의 괴리가 생깁니다. 이격 조정은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지금은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삼성전자는 수급상의 요인으로 인해서 6만원을 이탈할 수 있겠지만 6만원을 이탈하는 추세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왜? 이격 조절이 필요 없는 가격대니까요. 하지만 에코프로 2월 들어서 100% 이상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B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월 들어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둘 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2배 이상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국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차전지는 이격 조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격 조절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장 급락은 없다. 계속 중소형주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게 결론입니다. 1월에 AI나 로봇 그리고 2월에 2차전지만큼 강한 섹터가 올해 또 나올 겁니다. 그게 AI가 기간과 가격 조정을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2차전지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소나 우주항공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테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세의 초입에서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추세 채널에서는 급등주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영상을 확인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